사회주의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에 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More safer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에 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2예방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산업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죠.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한참 영어 공부할 때 애웠던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Time seems to fly by this day 라고 해서 시간이 날아간다, 훅 간다. 요즘 말로 하면은 훅 간다는 거죠. 그래서 time이 seems to 그런 것 같다. 어떻게 fly by this day, 그러니까 날아간다 이런 내용인데 한 20년 전에 외웠던 그 영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화로 보는 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해설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매일 소중한 여러분들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루 10분, 20분씩 여러분들이 진정을 원하는 그 삶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디폴트 값은 뭐죠? 우리가 학생이면은 당연히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때려치면 안 되죠.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은 때려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많을 텐데 직장인이면 디폴트 값이 뭐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직장 생활 플러스 가정 잘 이루는 건데 일단은 우리 기본은 하고 갑시다. 그래서 기본부터 잘 하고 그 위에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대마다 뭐 그런 고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고등학생은 당연히 뭐 진학이겠죠. 대학을 어디로 갈 거냐, 나의 꿈은 무엇이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시험 성적 이런 게 문제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대학에 열심히 들어갔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또 고민이 없냐? 그건 아니죠. 또 엄청난 고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이제 뭐 대학교 때 이제 성적이나 취업이죠. 취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뭐 이런 것들 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 근데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맡길 거냐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본 값을 설정해 놓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빌드업 해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에 10분에서 30분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굉장히 유의미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2024년도 그 상반기 다 지나갔죠. 훅 갔죠. Time seems to fly this day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어차피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때로는 삶의 굴곡마다 힘든 일들이 뭐 산적히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헤쳐나가는 게 인생인데 태어났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이 운명을 우리가 비교하거나 저울질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무 많은 이 매스컴들이나 이런 SNS에서 안 좋은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야 라고 분명히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든 간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도 제대로 못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전문가처럼 내가 전문가다 생각하고 청소하시면 되고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러시면 동네 계속해 도십시오. 그냥 산책하고 운동하고
노력하고 땀을 흠뻑 흘리시면은 여러분들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10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1년, 2년 지나면은 그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 공부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10분 애게하죠? 해보십시오. 저는 10분 동안 이것을 3개월간 지속해서 해나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하기가 쉽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요. 10분만 해도 여러분들 하루에 10단어만 외웁시다. 그러면은 1년이면 어떻게 되죠? 한 달에 30일 잡고 300단어죠. 그렇죠?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00단어입니다. 1년이면 3,600단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공을 작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다 보내고 나서 우리 후회하지 맙시다. 24년 1월 1일에 했던 결심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때를 회상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25년에 24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 리스트에 올리지 맙시다. 지금 하면 됩니다. 안 늦었어요.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짧게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도 이 해설도 똑같아요. 이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거 나눠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리고 한번 듣고 보다 보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점이 어떻게 되죠? 조그마한 점이지만 보잘것없지만은 점점 점을 계속해서 추가하다 보면은 선이 됩니다. 선이 되면은 도형이 되고 그림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97조부터 간단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현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실무적인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건 뭐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유튜브 AI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7조부터 봅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이 체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97조 볼트 너트의 풀림 방지가 되겠네요. 풀림 방지 이해되셨죠? 자, 진동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체결해둔 볼트들이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산업 현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헤비하게 쓰는 동력 기계라든지 설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필연적으로 진동, 발열, 소음들을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올려놓고 체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볼트 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자, 적정하다는 기준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해당 지침 코드에 어떻게 조여야 되느냐, 어떤 힘으로 조여야 되느냐 이런 기준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들어가니까 아무튼 적정하게 단디 조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동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풀릴 수도 있다. 뭐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8조입니다. 자, 제한 속도의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차량계 건설 기계입니다. 건설 기계를 사용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미리 지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화물차라든지 지게차가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 들어와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임의로 과속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 우리가 기준을 정해줄 테니 그 기준에 따르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 장소의 지역 및 집안 상태 등을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해야 됩니다. 누가 정하냐? 사업주가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자, 작업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죠?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의무가 됐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외부 사람들이 도급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외부에서 우리 사업장 바운더리 내로 어떤 작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교육을 시키고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해요. 그래서 최대 제한 속도가 리미트가 걸리는 게 10km 이하인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 사업장 내에서 적합한 속도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그를 교육하고 그리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10km 이하라고 정해놓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경사에 따라서 또는 그 작업 반경에 따라서 또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항 봅니다. 궤도 작업. 사실 우리가 궤도 작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우리
우리 산업 현장에서 특히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드물죠. 그렇지만 궤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이나 입환 작업입니다. 입환기 어렵지만 입환 작업입니다. 입환 작업에 이용하는 열차입니다. 열차.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몇 킬로미터다라는 것을 정하는 게 없어요.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알맞은 수준으로 정하면 된다. 보통 10에서 20km 미만이라고 정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죠? 해야 한다잖아요. 그렇죠? must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전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도록 첫 번째는 교육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작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한 속도를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장 내로 들어오면은 사규가 되겠는데 그 내용이 법입니다. 곧 법이 되니까 그 내용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99조입니다. 운전 위치 이탈 시. 자, 운전하고 나서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화장실을 갔다든지 점심 먹으러 갔다든지 휴식을 취하러 간다든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탈한다, 나간다. 이탈했을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냐? 가장 체크 포인트가 쉬운 게 지게차죠. 이 지게차인데 지게차 포크를 지면 위에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올려놓고 가면은 전도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시켜 놓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원동기 정지시키고 시동 건 상태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스토퍼 놔도 되겠죠. 밑에 바퀴에 굴러가지 않도록 경사에 있는 곳은 스토퍼 설치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여기 경사면에 의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스토퍼가 되겠네요. 자, 3호 보시면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동키 있으면은 임의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게차나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동키를 분리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절로 넘어왔는데 2절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입니다. 공작기계인데 자, 100조부터 봅니다. 띠톱 기계의 덮개 등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방호장치가 덮개구나. 여러분들 유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1조 보면은 원형 톱 기계가 되겠네요. 여기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가 방호 장치가 되겠구나. 유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띠톱 기계입니다. 근데 목재 가공용은 제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띠톱 기계 자르는 거죠. 이거 절단하는 거, 이 기계에 필요한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위험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덮개 또는 울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 현장에 따라서 설치할 수 없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서 체크 포인트는 뭐죠? 자, 위험점으로부터 근로자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일단은 무엇을 자른다, 절단한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칩이나 이런 것들이 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눈이죠. 눈,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1조 보시면은 원형 톱 기계입니다. 자, 목재 가공용은 다 제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제조 현장에서 원형 톱 기계 같은 경우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날 접촉 예방 장치가 아니고 톱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안전기사 시험 공부할 때 혹은 자격증 강의할 때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원형 톱 기계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톱날입니다. 날 접촉 아니고 톱날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위에 있죠. 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102조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기본 상식이죠. 탑승의 금지입니다. 운전 중인 일단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운전 중인 컨베이어나 어떤 동작 기계류나 설비류에 올라가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되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102조가 있는 겁니다. 자, 운전 중인 평사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 선반 등의 테이블에 자,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절 공작기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테이블 또는 수직 선반이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공작기계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102조에 컨베이어나 다른 거 안 나왔으니까 거기는 탑승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초딩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죠. 그렇죠? 탑승시켜서는 당연히 안 되죠. 사업주가 그거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예요. 그렇죠? 유지보수 한다든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탑승하는 거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자,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정지 스위치 등 그게 되겠죠. 가장 쉬운 거.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자, 중요한 것은 근데 비상정지 스위치나 방호 장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탑승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 운전 중이잖아요. 체크 포인트는 운전 중은 안 됩니다. 운전을 스탑해 놓고 정상적으로 기계 전원 차단하고 전기 스위치 두꺼비 집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태그 붙여 놓고 올라가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운전 중인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 와서 비상정지 스위치 누르면 뭐 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안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은 여러분들 일단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3조입니다. 3절로 넘어왔어요. 프레스 및 전단기가 되겠습니다. 프레스 나오면은 전단기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103조입니다.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크레인, 프레스 3종 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조 현장 가보면은 이 3종은 흔히 볼 수 있는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 위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말려 들어가거나 협착되거나 등등등 위험점이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근로자가 조심하면은 다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설비적인 방호 장치가 필요하고 근로자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 조치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설비적인 우리 방호 장치 플러스 결국에는 우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거지 설비가 산업재해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호 장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설령 이 근로자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 제일 말 안 듣는 우리 사람을 잘 개선해가지고 교육시켜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플러스로 방호 장치는 필히 하면은 사고 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항부터 3항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 방호 장치의 전환 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요. 방호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에 발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본 사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프레스 등의 종류나 압력 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 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춘 방호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프레스의 종류도 다양하죠.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성능을 갖춘 안전장치, 방호장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환 스위치, 방호장치에 전환 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 등에 대해서는 전환 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네요. 방호장치를 설치했는데 불구하고 유효하지 않다, 무력화시켰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방호장치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유효한 상태로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은 뭐죠? 다중합니다. 자, 싱글로 하면 안 되고 멀티로 가야 됩니다. 하나 페일됐을 때 나머지 안전장치가 작동이 돼서 우리 설비를 안전한 방향으로 스탑한다든지 일정 시간 동안 가동이 되면서 스탑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밑에 한번 봅니다. 자, 104조입니다. 금형 조정 장치의 위험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금형 교체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금형 교체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금형이 있죠. 형상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바꿀 때 혹은 그 유지보수할 때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꼈다든지 거기에 눌러 붙어 있는 금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용 수공구를 통해서 긁어내거나 빼야 되는데 사람이 허리까지 들어가서 손으로 직접 제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풋스위치라든지 이런 데 U자형 덮개를 설치해서 누가 임의로 밟지 않도록 프레스가 가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 기본인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다.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 내기, 위험점 내기 있을 경우에는 위험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위험점이 형성되더라도 근로자가 개입 안 하면 사고는 안 납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점이 형성됐을 때 근로자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확률이 올라가죠. 확실히 올라가죠. 자, 그럴 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치가 뭐냐? 안전 블록이 되겠습니다. 안전 블록을 사용해서 하강하면 안 되겠지만 설령 누가 스위치 올렸다 혹은 내가 실수로 이 발 밑에 풋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밟아버렸다. 그래도 이 안전 블록이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내려오는 플래스를 막아주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아차 사고를 조사해야 됩니다. Near Miss Accident입니다. 사고 날 뻔했던 것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그걸 모아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게 안전 블록입니다. 그래서 안전 블록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자료는 제가 검색하다가 굉장히 프레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정리해 놓은 그 포스팅을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혹시 이 프레스의 종류나 이런 안전장치, 방호장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그 링크 타고 가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드리면서 화이팅!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재해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More safer,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재해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